부산의 핫한 이슈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총장님. 자, 오늘 또 새해 첫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부산 경남 행정통합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부터 광주 전남 통합까지 지금 다른 지역의 통합 추진이 활발해지면서 부산 경남 통합도 이제 관심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최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결과가 알려졌는데 이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아마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접하셨을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일단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5일이었죠.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연말했던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경남 주민 각 한 2천여 명씩에서 4,047명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 조사했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건데 네.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7% 절반이 좀 넘었죠. 예. 또 반대는 29.2%에서 찬성이 24.5%가 더 높았습니다. 꽤 높은 차이라고 그러네요. 일단은 볼 수는 있겠고요. 네. 네. 일단 23년도에 1차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찬성이 35.6, 반대가 45.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보다 완전 뒤집어져 있는 네. 간격은 더 벌어져 있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9월에도 이제 한번 잠깐 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도 찬성이 36.1이었으니까 거의 한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아마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도 보이고요. 네. 행정통합에 대한 인식도 차이도 굉장히 컸는데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조사에서 55.8%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조사 당시에는 30.6%보다 거의 뭐 더블 가까운 이렇게 상승이 된 거죠. 25.2%가 올라갔으니까요. 네.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오는 13일 날 네.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지고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의견서를 각 시도지사에게 일단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불과 2년 사이에 상당한 인식과 의견 차이가 달라진 거를 요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산과 경남 주민들의 비율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예. 일단 부산의 찬성 비율은 55.6%였거든요. 예. 경남이 51.7%니까 약 4%에 가까운 3.9%가 더 높게 일단 나타났습니다. 반대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남의 반대가 33.4%였는데 네. 부산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8.4. 그러니까 찬성에 벌어지는 비율보다 반대의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부산은 사실상 찬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부산, 경남 주민들 간에 그러면 인식 차이가 왜 이렇게 벌어지느냐 이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산과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일종의 빨대 효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부산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거가대교를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거제시 주민들이 되게 반발이 좀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산으로 다 간다. 그리고 이제 그때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투입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그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네. 시내버스 가면 저렴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제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경남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주민들이 거제 시민들이 쇼핑을 하더라도 부산에 와서 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반짝했긴 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좀 희석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어쨌든 그런 우려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KTX가 만들어졌을 때도 부산은 조금 덜 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시간 반 정도면 서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또 다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통합이 지역 강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응답이 65.8%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규모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아. 네. 이런 인식들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 행정 통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뭐 작년과 비교했을 때 25% 가량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큰 게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또 최근에 광주 전남 통합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언론을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당장
6월 지선에서 이제 통합지자체를 뽑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촉발된 건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죠. 지난해 12월 18일에 지방선거 전에 대전 충남 통합하면 안 되냐, 통합지자체장을 뽑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정치권의 이런 빠른 움직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 주민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반대가 좀 있습니다. 어떤 예. 거냐면 주민 투표 없이 진행되는 이게 무리한 속도전이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시도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의결을 통해서 이제 절차를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발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 2일 날 광주 전남도 두 지자체장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행정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서로 제안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6월에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 선출하자. 그리고 7월 1일 날 초강력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을 이미 이제 발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 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제 인식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좀 붙지 않습니까? 대전 충남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 한다 그러고 뭐 대구 경북은 조금 지금은 촉도가 좀 처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그럼 우리 부산 경남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5급 3특 정책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또 뭐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속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전 충남에서도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럼 대전 충남만 해서 되느냐? 그럼 세종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이제 충북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의회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정적 기류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네. 광주 전남 역시 이제 전북이 지금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기왕하는 거 왜냐하면 인구적으로 좀 적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네. 그래 막 합쳐봐야 300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북까지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의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이제 막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을 하지만 그럼 울산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는 듯한 이런 속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 경남의 경우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결정한다는 방향성을 가진 만큼 다른 두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여론의 흐름이 바뀐 부분과 통합에 따른 기대감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있겠죠. 이제 이전에는 너무 찬성률이 낮고 반대가 높고 네. 네. 또 인지도도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상 추진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절반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또 반대는 그보다도 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추진에 대한 약간의 동력을 얻었다 이렇게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 정부의 지방 정책 5급 3특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뭐 거리가 먼 데부터 우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도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더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역화를 통한 이 경쟁력 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환경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부산 경남이 통합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부산 입장에서는 뭐 먹는 문제, 물 문제도 있고 또 불필요한 뭐 자유구역청 같은 경우에도 둘이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나눠 먹기식의 논란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수장을 부산 출신 인사가 갔을 때는 부산이 유리하게 경남 출신 인사가 왔을 때는 경남이 유리하게 이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시민들이 네. 잘 모르는 사실 갈등 요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또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경남은 어쨌든 제조업이 그래도 좀 대기업 제조업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창원 같은 데는. 근데 이런 인프라에다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강점들을 결합시키면 시너지가 나는 건 뭐 당연할 테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광역교통망 구축도 수월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면 이제 서로의 뭐 유익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경남 특별시다라고 하면 거기에 부산이 좀 놓고 보면 부산 진구에 있든 네. 동래구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연결해서 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인재들의 지역 안착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다 정부가 통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강화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특별법에 지원 정책도 나오게 될 테니까 지금보다는 환경은 분명히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산의 입장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산보다 이제 경남의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이제 분석과 함께 또 행정 통합이 무조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낙관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 통합,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그 도움이 되기까지의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네.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게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행정통합이든 전에 추진했던 메가시티든 이게 이제 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또 지방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쪽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해야 되지만 사실 경남은 부산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 도농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사실 창원, 뭐 김해, 양산, 진주 이 정도를 빼고 나면 사실 도시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다 농촌 지역이고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뭐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런 그 또 청년층의 감소 속도도 부산보다 더 빠른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그러면 합쳤을 때 어떤 유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어필이 돼야만 경남 주민들이 찬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데 부산 경남을 합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유익이 있고 뭐 인구는 어떻게 하면 늘 수 있고 인프라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부산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뭐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뭐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 부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잖아요. 경남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러면 행정통합해가지고 나중에 물도 이제 그냥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게 뭐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만약에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통합이 본격화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통합지자체장 한 명 뽑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가시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경남이 면적이 커가지고 부산을 인근하고 있는 김해, 뭐 네. 진해, 양산 이런 쪽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쪽은 뭐 인프라도 굉장히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뭐 서부 경남이라든지 북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천, 뭐 창녕 이런 지역은 부산권이라기보다는 대구권에 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은 사실 생활권은 그쪽에 더 가까운데 부산과 합쳐졌을 때 대도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실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 효과를 좀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좀 고민도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통합지자체의 어떤 명칭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부산은 부산이라는 이름을 좀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치요? 경남은 또 경남을 네. 살리고 싶을 테고요. 또 통합지자체청의 어떤 소재지를 또 어디다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고 네.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건 같은 그 지역마다 아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돼 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덩치는 커졌지만 정부가 특별법에다가 어떤 내용들, 어떤 권한과 어떤 재정권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이게 없으니까 이런 그 정부로부터 이제 확실한 권한을 가져오는 문제, 또 재정권에 대한 문제, 세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만약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일단은 뭐 하겠다고 결정은 다 했는데 막상 가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네. 뭐 권한이 생각보다 없다. 이렇게 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적돼 있는 문제들보다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돌릴 수도 없고 네.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이래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역 간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 논의가 활발한 만큼 불안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 이번에 실기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거꾸로 너무 속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행정통합의 방식이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민투표,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시도의 이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려고 네. 시간을 단축하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시도의 의결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부산 경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행정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적 결합도 이루어야 되고 물리적인 결합도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투표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주민 투표는 법적으로 지방선거가 이렇게 60일 전에 그러니까 60일 안으로 들어오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제 실제로는 시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 또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높으니까 저는 뭐 이걸 달성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공휴일 아니잖아요. 평일날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문제가 투표 이전에 특별법 제정이 일단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 통합청사 위치라든지 주민들이 행정통합이 됐을 때 어떤 부분들이 결정돼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했는데 나중에 막 뭐 창원으로 가야 된다, 진주로 가야 된다, 부산으로 가야 된다 하면 그 갈등을 누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다 결정돼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쉽지 않지 않냐,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 그 박원수 경남지사도 이제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 저는 그래서 대전 충남이나 광주 전남의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네. 조금 더 완성도를 좀 높이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 이제 어쨌든 박형준 시장, 박원수 도지사도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50몇 프로가 이전과 비교해서 높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또 아닐 수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의 단점은 줄이고 강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 이거 뭐 급하게 할 문제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뭐 통합이든 연합이든 문제가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라는 언급도 있었고 준비와 또 먼저 협력하려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우선 지원하겠다. 이거 이 지원을 먼저 받겠다. 그런 건데 뭐 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부산이 이제 뭐 요금 올리는 걸 항상 제일 먼저 했었어요. 네네. 네. 뭐 대중교통 요금 그렇죠. 올리고 택시 요금 택시, 올리고 제일 뭐 먼저 버스. 했더니 결과적으로 업계도 별로 좋아진 게 없고 시민들도 별로 좋아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속도가 답은 아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 뭐 전혀 현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준비돼 있고 분위기도 이미 뭐 무르익어 있다고 하면 늦출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광역지자체를 통합한다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정부가 5국 3특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통합지자체에 어떤 권한을 주겠다든지 또 재정권을 어떻게 이양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사례도 지금 없어요. 그게 충분히 논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 지금 국회 상황도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이런 걸 아주 구체적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정말 명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지금 돼 있지 못하다 보니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다 단순히 여론조사의 결과만을 가지고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리스크 이런 네. 것들이 부각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두 시도의 통합은 어쨌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고 또 동반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만 일단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어쨌든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메가시티는 사실 한 단계 낮은 거고 통합은 그보다 급이 높은 거니까 통합이 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우리가 같이 합해야 돼. 우리는 원래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부산 동남권의 미래를 우리가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좀
결연한 의지가 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관한 내용 한번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1일부터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 487면이 폐쇄됐지만 대체 부지는 90면에 불과해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다고요? 요즘에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페리단길에도 보니까 또 갑자기 문 닫았다가 또 공영주차장 문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고 뭐 이런 논란들이 있던데, 야, 시민공원 야외 주차장 굉장히 면이 넓잖아요. 면적도 네네. 넓고 주말이나 뭐 이용객이 몰릴 때 굉장히 주차에 도움을 줬던 그런 공간인데 이게 1월 1일부터 갑자기 저도 몰랐었어요. 이게 네. 갑자기 폐쇄된지를. 그러니까 이용객의 불편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뭐 명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민공원 주차면이 지하 주차장이 415면, 부산 콘서트홀 주차장 한 300면, 또 한 10분 정도 더 걸어야 되는 부전시장 공영주차 230면, 그리고 이번에 폐쇄된 야외 주차장이 487면, 총 1,432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야외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945면만 이제 유지가 되는데 기존 대비 66%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네네. 또 여기에다가 부전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가 멀다 보니 네. 이걸 생각하면 실질적인 주차면은 715면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기존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대체 부지로 된 광장 부지 주차면은 90면에 불과하고, 그리고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공원 북동쪽에 400명 규모의 주차장 조성 공사는 난항에 부딪혀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이걸 만드는 조건으로 부산 콘서트를 허가를 받았던 건데 네. 이게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게 됐다. 대책도 없이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외 주차장은 임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시민 이용이 많은 부산 콘서트홀 준공과 함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주차장 확보 조건이 있었는데도 이게 정상 추진이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유를 좀 짚어볼까요? 이게 뭐 공무원분들을 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네. 일부 일부. 이런 분들이 사실 공무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네. 그러니까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될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되고, 거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이 북산문 일대에 추진하던 이 지하 주차장이 늦어진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일단 오염토 정화 작업이 지금 파보니까 이제 오염토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정화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당초 추진할 때는 한 150억 규모 정도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370억 규모. 여기다 오염도 정화. 이거 합치면 400억이 넘으니까 당장에 이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배상 늘어나니까 이제 당연히 이 사업비가 늘어났으니까 추진하기 어렵겠죠. 이건 네네. 어떻게 예산 감당하지? 그리고 300억이 넘어가면요. 단순히 결정해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 시간이 또 늦어지겠죠.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부산 진구가 2020년에 구차원에서 시민광장 지하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실제로 무산돼 있는 네.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진구 주차장 계획과 부산시 계획이 중복 투자 우려가 되니까 요거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서 잠시 중단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회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2023년에 기재위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네. 시가 이게 예정 부지가 콘서트라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해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용역을 한 겁니다. 네. 했더니 원래 기재위가 결정했던 대로 맞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1년만 늦어진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게 여러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없는 시민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가보니까 야외 주차장이 폐쇄되어 있고 이용은 불편하고 이제 이번 주말에 오면 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봄 되면 더 그럴 텐데 그때 이거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공무원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시민들이 뭐 정말 찾고 있는 대표 공원인데 늑장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좀 마땅한 대안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대안이 없죠. 지금 갑자기 400면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들이 찾는 대표적 공간에다가 임시 주차장 이 문제는 사실 학교 부지잖아요. 교육청 네. 부지고 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또 예측이 돼 있는. 근데 그걸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다는 게 도저히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 시가 적기에 추진을 못하면서 한동안 시민들만 불편해지는 이제 상황이
노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가 대중교통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네.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네. 대중교통이 이렇게 또 편리한 곳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또 시민들이 시입 대응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시민 불편을 줄이려면 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가지고 네. 오염 정화 작업도 오염도 정화 작업도 빨리 해야 되고 건설도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요. 아까 370억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 한 500억, 600억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도를 줄이려고 그러면. 그러면 또 시비가 또 많이 낭비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자면 네. 학교 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학교에다 요즘은 지하 주차장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가 무리하게 몇백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지을 때 네. 오히려 그 돈을 좀 더 들여서 오히려 지하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이 주제를 보면서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교는 이제 관리 안전 관리 문제 때문에 쉽게 허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출입구나 동선을 달리한다든지 네네. 이런 방법도 좀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넌 몰라서 그런 얘기 한다고 네, 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방법이야 찾아보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시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행정에 실수한 거를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범의 좀 오늘은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